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락했는데요. 유로화가 20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달러 인덱스가 110달러 선을 넘어서서 전일의 고점을 또 돌파했습니다. 이 달러의 독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거시경제와 관련한 모든 것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또 짚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화요일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천명 마스터님, 혜영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혜영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오펙 회의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어눌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제가 사실 이제 치과를 다녔는데, 지금 잇몸을 좀 이게 석고를 좀 붙인 상태라 말이 어눌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 만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펙 회의 그리고 이번 주 있을 22 통화정책 회의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천명 마스터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자, 이번 주 그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원달러, 뭐 지칠 줄 모르게 지금 상승세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목요일 날 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쿼드러플로 위칭데이죠. 마녀가 춤추는 날인데, 자, 이게 지금 달러하고 너무 뛰어서 참 목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좀 이따 마무리 시간이 되면 국내 선물 어떻게 투자 전략 간단하게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22 화두죠. 8월 8일 날 발표가 됩니다. 금리 인상. 자, 그 금리 인상이 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또 요동을 질지 거기에 대해서 또 오늘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해서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8일이죠. 22일 통화정책회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진 유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 슈퍼 달러 기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2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22일 통화정책회의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먼저 천명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양날의 칼이라고 봐야 돼요. 양날의 양날의 칼. 네. 그래서 이게 미증시에 일단은 그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이제 유로 어떤 가치를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역으로 따지면 양날의 칼이라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할 여지가 좀 있는데. 네, 거꾸로 따지면 이제 그러니까 유럽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로 봤을 때는 또 미증시의 어떤 영향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도 제공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금리를 올리는 거는 결국엔 물가 상승률이죠. CPI, 인플레이션,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자 4월 달부터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어떤 그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더 지금 심각한 거는 뭐냐면 자 유로존의 절반가량의 국가들이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 지금 물가 상승 5.6%인데 여기는 9%대 거의 10%대 육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상당히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것 때문에 ECB에서 빨리 9월 8일 날 뭐 빅스텝을 가든 자이언트 스텝을 가든 어떤 액션을 분명히 취할 거다. 그래서 핵심은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 자, 1.75%입니다. 저번에 그죠? 0.5%. 빅스텝을 단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1.75.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가겠다. 그럼 2.5%예요. 2.5%. 그죠? 2.5%. 자, 그럼 현재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죠. 금리가. 그죠? 자, 근데 9월 달에 어떻습니까? 미국이 한번 또 올리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가고 빅스텝을 간다. 그럼 3%.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 그러면 3.25%예요. 그럼 갭이 똑같이 더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이 그 유로화 자체를 값어치를 달러보다 더 빨리 격차를 좀 좁혀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좁혀주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죠? 여기에다 또 어떻습니까? 이태리 등등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어요.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이태리가 대표적인데 이태리가 그렇게까지 올려서 과연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22 위원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매파적인 위원들도 계시고 또 비둘기파적인 위원들도 계시는 어떻게든 올리긴 올릴 겁니다. 더 이상은 뭐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까지 올릴지는 일단 9월 8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최소한 빅스텝 이상은 갈 거다. 거기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참 이게 예상보다 너무 심각해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단은 독일 연결한 가스 차단. 거기 지금 이제 2일 날 발표가 됐죠. 결국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단은 차단을 한다. 결국에는 뭐 서방이 제재를 계속 가하니까 러시아는 강하게 어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에너지적인 측면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가 천정부지를 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뭐 지금 뭐 600조인가요? 아까 뉴스를 잘 봤는데 유럽에서 어떤 에너지 위기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11월까지 한 82% 정도가 지금 천연가스가 차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다 지금 뭐 말민 뭐 구리 공장까지도 지금 뭐 폐쇄하는 그런 상황, 전기값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리더라도 미국 유로존 자체가 이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각이 돼서 이게 금리를 쉽게 올리기는 뭐 미국처럼 따라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로화 가치를 올린다. 그거는 그 달러의 어떤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결국엔 유럽 자체가 어떤 경제 침체를 완전히 인정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역으로 따졌을 때는 어떤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9월 8일 날 이 두 가지 요소만 우리 시청자도 확인하시고 어떤 매매 전략을 짜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천명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혜영 마스터님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은 네. 어느 이 부분 동의라고 좀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하신다. 네. 저는 일단은 조금 지금 미국에 대한 스텝 자체가 거의 이제 저는 막바지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 네, 막바지라는 게 또 어떤 이제 말씀일까요? 추가적인 어떤 4% 이상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설정을 제공하기 좀 힘들다. 네. 뭐 이 정도. 예. 근데 지금 유럽은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예. 사실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제로 금리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유로의 통화 정책은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이거든요. 네. 예, 일본하고 좀 또 비슷한 상황이에요. 돈을 그냥 이제 회사채를 계속 사들이면서 돈을 이제 풀자는 주의인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게. 근데 마이너스 기준금리 이러면은 시청자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기준금리였어요. 예. 근데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2.5% 연말까지 이제 4%까지 달려가는 게 거의 이제 기정화 사실인데 이제 유럽은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유럽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달러에 대한 상승세가 이제 좀 주춤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지금 우리가 왜냐면은 미국에 대한 달러 값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 통화 정책하고 유럽 통화 정책을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일본하고 뭐 캐나다랑 이제 미국 이제 달러 보유국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는데 58%가 유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상 비교는 유로와 이제 미국 22와 FMC로 좀 구분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자, 근데 조금 설명만 좀 들어갈게요. 간단하게. 네. 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간단하게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 중앙은행, 시중은행한테 야 너네 앞으로 우리 중앙은행에 돈 맡기지 마. 돈 맡기면 거기다 이자를 부여할게. 이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억지로 시중은행한테 돈을 뿌려라는 정책입니다. 우리한테 돈 보관하지 말고 니네가 있는 돈 뿌려. 왜냐면은 이제 보유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게 되는 이제 돈을 양초관을 하는 상황을 연출했었거든요. 이게 장기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 11년 만에 11년 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사실 미국 쪽에서 최근에 나오는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제 연준에 대한 뭐 대차 대조표 축소, MBS 채권에 대한 매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 얘기는 시장 반영이 다 끝났거든요, 이미.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유럽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미국은 4%대에 대한 설정 이상으로 어떤 초과적인 어떤 아직 가속에 대한 가능성은 시작되지만 아직은 제공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물가를 보고 확인하겠다는 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고 유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엑셀을 밟기 시작하는 상황이 좀 연출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22 통화 정책이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달러에 대한 어떤 고점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네. 이 부분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환율 관련해서는 또 이제 원화 한국은행과 미국 FMC의 통화 정책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섞여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또 다른 평가값을 내려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22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턴포인트에 대한 달러에 대한 고점 평가 턴포인트에 대한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 좀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오펙 회의 열렸잖아요. 네. 맹점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펙 회의 어제 열었는데 10만 배럴 감산을 했어요. 예.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빠르고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정말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무기 판매 승인을 했는데 네. 민주당의 승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갑작스럽게 핵 합의를 하겠다고 이란이랑 딜을 치고 있어요. 네. 미국이.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렇죠. 양다리죠. 네. 네, 쉽게 얘기하면 바람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네. 그래놓고 사우디한테 무기 판매에 대한 승인을 해줄 테니까 딜을 보자고 해놓고 갑자기 이란한테 가고 핵 합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우디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살짝 이제 겁만 주려고 이제 10만 배럴 감산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그렇죠. 증산 얘기 나왔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실정은 뭐냐면은 네. 딱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 관련해 갖고 뭐 이런 얘기 상한제 얘기 나오는데 네. 사실 그 포인트보다는
미국 민주당 있죠. 예. 미국 민주당이 만약에 무기 판매 승인 허가 떨어져 버렸다. 네. 그럼 이거 급락 나와 버립니다. 그냥 그 순간부터. 유가요. 네. 네. 이거는 증산을 그냥 거의 기정화 사실로 확정하는 거니까 오히려 미국에 있는 민주당에 대한 내용을 좀 포커스를 많이 담아야 될 시기가 올 거예요. 의회 우리는- 결정이 네, 중요하네요. 그죠. 우리는 왜냐면은 이제 증산 감산 이런 데 신경 쓰고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여기 집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가 관련해서는 지금 바이든의 행보랑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태도가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사실상. 네. 왜냐면은 이 우리가 오펙에 대한 생산 쿼터를 보게 된다면은 사실상 사우디가 진짜 많이 차지해요. 사우디 한 국가가. 어차피 러시아는 지금 뭐 통제 안 되고 사실상 뭘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근데 이거 유가에 대한 가격 컨트롤은 사실상 사우디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 핵 합의 갖고는 생산 증대 갖고는 저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사우디가 화나갖고 대폭 감산해버리면은 다시 폭등할 수 있는 거예요. 화나서. 이번엔 겁주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10만 배럴.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왜냐면은 오펙 회의 전에 이미 3일 전부터 예고가 공지됐기 때문에 뭐 시장에도 큰 영향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켜보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지켜보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유가 설명할 때 이 부분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지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해서 증산했었던 이 10만 배럴을 그대로 또 감산을 결정을 하면서 또 겁주기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8일 목요일에는 22 통화정책회의뿐만 아니라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의 연설 또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귀 기울이면서 투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궁금한 사항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1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달러 인덱스가 110선을 돌파했습니다. 골드는 미 달러와 국채금리 강세 속에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에너지 위기 심화로 20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상품군들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1.21% 떨어지면서 12,000선 붕괴됐습니다. 11,95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0.35% 하락한 배럴당 8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유로 FX입니다. 0.87% 떨어진 0.98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셨다시피 나스닥 12,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굉장히 또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일 투자 스탠스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먼저 팻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먼저 팻말 준비를 해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동일하게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000선이 붕괴가 됐거든요. 좀 중요한 심리적인 지지선이기도 했고 또 두 분께서도 12,000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12,000선 붕괴가 어떤 점을 좀 시사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좀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12,000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제가 사실 이제 천명 마스터님하고 최근에 좀 동일하게 시황이 나왔던 게 네. 간만이었죠. 그렇죠. 네, 굉장히 간만에 시황이 동일하게 나왔었던 게 13,500선에서 같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가 FMC 회의록이죠. 정확하게. 이때 기억나시죠? 차트, 네. 예.
우리 회의록 왜냐면 1000명님하고 저하고 웬만하면 동일시 안 되는데 이때는 동일하게 중첩이 됐어요. 네. 시장이 여기서부터 좀 떨어질 거다 하면서. 근데 제가 일단은 포인트를 본 게 이제 잭슨홀 회의 이후에 12,000포인트까지는 하락할 겁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저 오늘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다소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차트 해석으로만 좀 가보도록 할게요. 12,000이 중요한 지지 레벨링이었는데 이게 깨졌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하점 있죠. 최하점 11,000 레벨링까지 쉽게 접근 가능성이 놓인다라고 오늘 평가를 좀 내려야 돼요. 현실적으로. 네. 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대응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지금 자, 일본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본에서 지금 캔들 나왔죠. 스페인 이탈이 나왔어요. 오늘. 이 의미가 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이제 스페인 이탈이 나오면 추세적으로 다소 당분간은 강세 또는 약세장이 펼쳐지거든요. 그죠? 좀 하락에 대한 어떤 장세 자체가 좀 유리하게 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지금 게다가 이제 RSI에 대한 타점 자체가 좀 다소 나온다면은 요 근래 내외에서 이제 저점 포인트를 기록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강세장을 날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 더 하방에 대한 구간 랠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가 되어지네요. 오늘부로. 예. 60분 봉은 사실 좀 다소 랠리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게 이때 이렇게 맞췄었는데 지금 포인트적인 부분으로 스팬에 대한 오늘 저항을 막고 다시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을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오히려 신세계에서는 좀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왜냐면은 좀 거짓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12,000에서 오히려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자라고는 주의였어요. 여기는. 왜냐면은 50bp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13,500선부터 12,000에 대한 레벨링까지 이 부분은 주장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지지 포인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지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면은 전략 수정이 좀 다소 들어가야 돼요. 네. 현실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전략 수정이 들어가야 돼요. 최근에 12,000 레벨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캔들상 이제 이탈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하방에 대한 위험성이 좀 더 노출이 돼 있어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에 대한 플레이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T차트 데일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세요. 타고 내려오죠.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한 번은 이탈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한 번은. 예. 이탈 드러나고 다시 재하락이 들어가겠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는 조정 구간이 한번 펼쳐져야 돼요. 조정 구간이. 지금 추세적인 부분보다 지금은 단가 자체가 추세를 너무 타고 내려왔어요. 자, 차트 좀 집중하자면은 오늘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자, 12,030포인트 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12,030포인트 12,030포인트입니다. 조정 구간 한번 올려야 돼요. 이 부분만 좀 포커스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왕마스터님이 이제 12,030포인트에서 당일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또 추후 11,000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3.34%까지 치솟았고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110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선물 현재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낙폭 보이면서 1%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천명 마스터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 그 3대 지수가 있죠. 예. 그거를 세계를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한 어떤 투자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심도 있게 이거 분석을 좀 해봐야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씩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핀비즈 마켓 맵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우리 회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이걸 보셔야 돼요. 왜 내려가는 근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애플, 뭐 구글, 아마존, 뭐 테슬라 등등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박스가, 그러니까 네모난 박스가 좀 큰 게
이게 가장 메이저니까 이게 계속 하락으로 내려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나스닥이 S&P 500입니다. 그 나스닥이 아닙니다. S&P 500이 이런 근거로 인해서 메이저들이 지금 빅테크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하락을 하는구나. 요걸 이제 창을 좀 띄우셔가지고 이걸 실시간에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빨갛네요, 시장이. 그렇죠.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네. 자,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해양 마스터니 그 동일하게 12,000이 붕괴가 되면 많은 하락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그 미장이 휴장이었죠. 예. 상당히 이제 뭐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결국 오늘은 12,000 라인이 결국엔 붕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거는 11,800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어요. 구름대 거의 하단이기 때문에 오늘 11,800까지만 보시고 어떤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이것도 공고력계 오늘 또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요 검은 게 121평선입니다. 이 122평선 요게. 자, 요게 122평선이기 때문에 자, 요게 12,000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12,000에서 확인하시고 여기서 매도 전략 대신 아까 11,800 거기까지도 어떤 수익권을 가져가셔도 상당히 용이하겠다. 근데 상당히 좀 긴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12,000 부근에서 어떤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면 상당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일단 저걸 한번 봐야 돼요. 다우를 먼저 볼게요. 다우가 지금 자, 다우를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저 노란톡에서 자, 32,000. 이 뭐죠? 다우가 32,000이 그 지지선이었어요, 이쪽에. 그죠? 결국에는 여기를 진작에 얘는 붕괴를 했습니다. 어제 한번 타치하고 올라왔는데 결국엔 이제 벌써 하락장이 연출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얘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고, 그죠? 여기서 동의를 합니다. 여기 움직이는 게 지수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3,000대까지도 3만대 그죠? 여기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와 있다. 이런 근거입니다. 그래서 다우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다. 그거를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S&P 잠깐 보겠습니다. S&P. 자, S&P도 지금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죠? S&P도 결국엔 지지수의 3,900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벌써 붕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3,800까지는 오늘 내려가 쉽지는 않은데 자, 결국엔 목요일날 이제 아까 이제 22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어떻게 이제 변할 수 있겠죠. 거기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저 CPI 13일날 우리가 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발표가 되죠. 근데 뭐 한간 일간에서 지금 8.7%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3대수가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대세적으로 하락장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나스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000 여기 강하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투자자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11,800선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한번 장기적인 어떤 수익 매매를 하셔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제가 달러 인덱스하고 채권 10년물 그거 항상 보셔야 됩니다.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3개월물 그거는 항상 보시면서 실시간 체크하시면서 어떤 투자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냥 차트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청명 마스터님께서 이제 나스닥은 12,000포인트에서 11,800포인트까지 보면서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또 다우지수는 3만선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또 오늘 나스닥이 의미 있는 12,000선이 깨진 중요한 날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혹시 또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최근 사실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차트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기다림에 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13일 예정되어 있죠. 네. 지난달에 이제 저희가 8.5% 나왔죠. 네. 지난달 8.5% 나왔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 부분을 좀 대기하는 장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사실 최근에 계속 매도를 제가 외치다가 이제 12,000 지지 때부터 조금 여기서부터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CPI에 대한 어떤 관망장이 연출될 줄 알았는데 네. 여기서 지금 시장 상황이 11,000 레벨링까지 눌리게 된다면은 차트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예. 11,000 레벨링까지는 지금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이제 뭐냐면 좀 더블 바닥이라고 좀 평가를 하죠. 흔하게 차트로. 예. 지금 파동에 대한 대비가 완전 상승장에 대한 전환이 들어가려면은 사실상 13,000 레벨링만 이탈 나온다면은 미증시가 좀 살아나는 차트적으로 신호가 나올 텐데 이 단계를 확실히 넘어가기가 힘드네요.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기다리나 봐요. 확실한 이제 물증을. 물가가 잡혔다라는 어떤 신호에 대한 밸런스. 이 부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12,000 레벨이 깨진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롱베팅에 대한 포커스는 당분간 CPI 발표 전까지는 금물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대기하는 구간이 CPI 때까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좀 전략 수정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CPI 이후에 대한 전략으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12,000 지지 받는 거 보고 그때부터 가능성에 대한 시사를 했고 지금 이탈이 나온 만큼 크게 매수에 대한 포커스는 확실하게 CPI 전까지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CPI 발표 전까지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또 연휴도 겹치는데 예, 좀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예,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예, 앵커님 머리도 하셨는데 빨간색으로 시장 좀 살아나라고. 알아봐 주시네요. 예, 머리 했습니다. 네. 방송 중에 갑자기 알아봐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럽기는 한데 감사합니다. 장은 네, 네, 지금 미증시에서 매도장이- 빨간색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네. 뭐 국내 시장에서 빨간색도 좋은 의미를 뜻하니까. 네. 네. 시장이 좀 살아나길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 CPI 이후에 좀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CPI 지수를 좀 잘 확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출발하기는 했는데 또 이내 바로 좀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독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 속 시원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 두 분의 마스터님 성함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5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이제 오펙 플러스 감산 소식에 좀 기지개를 켜는가 싶었는데요. 강달러 그리고 수요 우려로 또다시 큰 힘을 쓰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87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스탠스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제 5일에 대해서는 또 투자 방향성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명 마스터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매도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네. 이유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오펙 회의에서 네. 10만 배럴 이제 감산하겠다. 예. 그걸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저번에는 증산하는데 이번에는 네. 거기서 거기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10만 배를 저는- 증산했다가 다시 되돌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전에 약간 상승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여기 이제 일봉상에 보시면 120일 이평선을 결국엔 돌파를 못하고 지금 하락으로 지금 꺾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오일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복잡합니다. 지금 이게 이 변동폭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거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한 80달러에서 90달러까지 한 연말까지 계속 장세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오늘은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일봉상 맨 밑에 이게 240일 이평선입니다. 여기서 계속 강한 지지를 받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못 넘고 있어요. 얘가 넘어가면 8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당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 지금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핫한 이슈가 없죠. 핫한 이슈가.
뭐 올라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핫한 이슈가 없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투자하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은 요 정도가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88달러, 88달러가 지금 122평선이 강한 지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서 짧게 어떤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용이하겠다. 자, 지금 보시면 구름대에서 놀고 있잖아요. 구름대. 요 구름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요 구름대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꼭 요거 저 120평선 반드시 확인하시고 벗어나면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죠?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저항을 받으면 제가 항상 하는 전략 있죠. 자, 512평선 그죠? 512평선 파란 거. 자, 요 파란 게 일단 한번 꺾여줘야 돼요. 일단 한번 더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그죠? 이렇게 꺾어지는 지점에서 RSI하고 MACD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짧게 어떤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면 현명한 어떤 투자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은 이제 88달러 선에서 오일은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매수를 들어주신 해왕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뭐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네. 차트를 보는데 저는 박스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명님 말에 좀 동의하고 싶은 거는 예, 진짜 이거 내용 없어요. 내용이 없다. 네, 유가 관련해서 뭐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뭐 질문 유가 어떻게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게 편해요. 당일에는 이슈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이슈 자체가 지금 움직일 건덕지가 이게 네. 너무 장기간 이게 당분간은 진짜 어떻게 보면 90에서 이제 80 사이에 대한 내폭을 네. 이게 장기화가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이게 네. 뭐 어차피 물가 입장에선 미국 물가 입장에선 땡큐죠. 완전히 에너지 가격 좀 안정 자리 잡히는 구간이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따가 일단은 차트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은 네. 지금 박스피 가능성이 좀 놓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MACD 60분봉이에요. 60분봉. 60분봉에서 이거 상단 올라가서 0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 대응 한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박스 피면은 이 연출값에서 매수 매도에 대한 대응이 제일 편하거든요. 예, 웬만하면 손실 없이 좀 마무리됩니다. 지금 시장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신세계 나와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사우디의 이제 주도로 이번에 이제 감산이 들어갔는데 7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정확히 지금 한 달 반 정도의 전에 미국 쪽에서 갑자기 미국 무기 판매 승인이 들어가 버렸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무기를 함부로 파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 그것도 누구한테 판대요? 사우디한테 판대요. 이거 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이거 무기를 판대. 물가 잡으려고 발악을 하더만 아주 사우디한테 기억 안 해. 네, 그 얘기 해주셨던 네.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야 이거 만약에 진짜 이거 승인 나버리면은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그냥 유가 폭락이다. 네. 예, 여기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있었는지 네. 지켜버리네. 예. 그래도 미국이다 우리는. 그렇죠. 이러면서 시간을 끄네요. 이란을 파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천명 마스터님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이란 핵합의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래는 40만 배럴까지 늘리겠다, 그 이상 늘리겠다 이 얘기가 나왔다가 네. 미국 쪽에서 이제 아직까지 민주당이 허가를 내야 되는데 예.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요. 뭐야 이거겠죠. 분명히 바이든하고 지금 사우디 왕자하고 딜을 받겠죠 그때. 네. 직접 참석 방한까지 했는데 사우디에. 그래놓고 지금 어떤 해답을 정확히 안 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오펙 회의에서 겁 살짝 주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뭐지? 이거예요.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대체? 이거 뭐 무기 팔겠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야? 무기를 팔아야 이거 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우디가 원하는 건 무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이번 감산에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파급력이 없던 거는 결국 그냥 기다리는 거다. 이거 찔러보기네 이거예요. 네. 만약에 앵커님 미국이면 한번 툭 찔러보는 거예요. 반응 오나 안 오나. 야 내가 지금은 10만 배럴이야 감산이. 근데 이게
30만 배럴 감산이 될 수 있고 100만 네. 배럴이 될 수도 있어. 음.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 지금 이란이랑 붙을래? 그래서 아까 이게 겁주기라고 겁주기예요. 표현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요동치지 않고 미비했던 게 뭐야 이거. 네. 지금 이 딱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 아. 모습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네. 플러스권은 마이너스권 오가면서 좀 뭐야 효과가 이거 고려되고 감산에 대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사실상 무기 판매 되냐 안 되냐가 사실상 중요한 맹점이 돼버리는 거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유가 관련해서 신경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의 태도겠죠. 민주당이 이제 마지막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딱 승인 떨어졌다. 근데 미국이 어떻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가설을 좀 내서야 되는 거죠. 물가가 정 안 잡히면 하겠죠. 정이라는 좀 표현을 할게요. 잡다 안 잡히면. 근데 물가가 좀 이제 잡히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은 굳이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미국은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하락세가 있는 만큼 거기서 물가가 잡히는 포인트가 많은데 지금 다른 부분으로 서비스라든가 이제 주거비라든가 이 부분을 빨리 낮춰야 돼요. 사우디한테 말리기 싫으면. 그렇죠. 네.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당분간 어떤 행보 자체를 크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80에서 90달러 내외에 대한 어떤 좀 장기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유가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정도만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상입니다. 네, 이 유가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나스닥이 12,000선 붕괴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천명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지금 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예, 자,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예요. 그렇죠. 근데 참고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가 도대체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실 수 그걸 있죠. 예. 이 매매할 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한번 자, 짚어주시죠. 옵션이 뭐고 만기일이 뭔지 이제 선물 만기를 그러니까 옵션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무조건 매달 옵션 만기일입니다. 목요일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선물 만기일은 3, 6, 9, 10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겹치죠. 그래서 아까 마녀가 춤추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녀의 날이에요. 그래서 뭐 목요일 날 엄청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자, 지금 원달러 아까 봤죠? 1370원. 자, 만약에 목요일까지 이런 안 좋은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제가 예상컨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데요. 이게 1,400원을 추석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대세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제가 이제 기법 또 보시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MACD, 이거 RSI는 볼 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계속 지금 연일 하락장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어떤 반등을 주긴 했지만 결국 대자적인 하락은 피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무조건 하방으로 보면서 추석을 좀 기쁘게 맞이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변동폭이 크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이 초보자분들이 또 이렇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 9시에 이제 국장이 열리죠. 그죠? 그럼 9시부터 바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30분 정도, 한 2, 30분 정도는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시고, 그죠? 그 신용잔고 그때 말씀드린 거 10시에 신용잔고 빠지는 또 시간대가 있어요. 그렇게 좀 천천히 가시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제가 추세는 하방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개장하자마자 막 들어가시면은 못 버팁니다. 변동폭이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똑같은 장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어떤 하락의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시고 전략을 좀 가져가시고요. 자, 어제 9월 5일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자, 월요일 날 그 고가가 3.15였고
오늘도 31480이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313에서 314 사이에서 아마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거기 고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한번 장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고점 확인을 해라.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매매를 될 거다. 그렇게 짧게 국내 선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 추석 전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도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뭐 생방송 때문에 미국 가지는 못하지만 또 미국 여행 정말 꿈꾸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골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골드도 계속해서 좀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연일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일 골드 좀 어떻게 보실까요, 해영 마스터님? ECB 회의 전까지는 골드에 대한 매도세가 우세한데 네. 사실 달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달러만 멈춘다면은 네. 사실 이제 골드가 상승 전환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통화 정책 이후에 어떤 매수세를 좀 도모해야 하는 자리가 올 거예요. 지금 상황에는. 최근에 이제 골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투자에 대한 개념에서는 이제 달러라는 거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좀 칭하지는 않아요. 원래 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투자자산으로 칭하기 때문에 반대적인 성향을 좀 다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에 대한 매도세를 좀 주춤거리기 위해서는 강달러세가 확실히 멈춰야 된다. 근데 강달러에 대한 어떤 멈춤 현상은 22 통화정책 이후 어떤 턴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ECB 회의 전까지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주요 상품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천명 마스터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모든 화두가 오늘도 몇 번 얘기가 나왔죠. 예. 결국에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CPI, 그죠? CPI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추석이 끝나고 바로 13일 날 우리가 어떻게 미증시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다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아까도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이제 뭐 ECB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추석 전에 좀 알고 가시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월 13일에 있을 8월 미국의 CPI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미리 투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9시와 오후 9시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샵 0082번으로 1000명 또는 해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두 분의 마스터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